근데 이제 폴리 신부님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얘기를 좀 더 해드릴까 싶어요. 이제 신부님께서 수원 북수동 성당, 이제 당시 이제 그 수원 본당에 계실 때에 부인들로, 여성 부인들로 구성된 명도회를 조직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들이, 여성 교우들이 두세 명이 한 조가 되어서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교리를 가르쳐 주고 이제 그런 가정 방문들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활동을 시작한 지 18년 만에 처음에 70명이었던 신자들이 18년 뒤에 2천여 명이 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교의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부님께서 이 부인 명도회에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두 번째는 속 따르고 겉 따른 교우가 되지 말 것. 그리고 또 이제 신부님이 교육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어요. 당시에는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소아 강습회를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등학교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맹을 퇴치하는 목적이 있고, 또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였는데 이제 한글을 가르쳐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천주교 교리 교육을 또 아이들에게 해서 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소아 강습회를 설립을 하셨고, 이 소아 강습회가 지금의 수원 소아초등학교의 전신입니다. 이제 폴리 신부님께서 전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이제 오늘 좀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의 이 여정이, 이 사제로서의 이 여정의 끝이 과연 어디였는지 우리가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목동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자, 수연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당시에 이 목동 성당과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공산당 충남도당 정치보위부의 본부이자 수용소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아까 입구에 올라오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련소라고 적혀있어요. 네, 요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네, 당시 목동 본당을 프란치스코에서 관할을 하고 있었고, 이곳이 수용소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대전교구에서 체포가 되었던 신부님들, 우리가 첫 번째 편에서 함께 보았던 합덕성당의 페랭 신부님. 네, 페릉 신부님도 이쪽으로 끌려 오셨고, 우리가 아까 천안에서 만난 심데시데라도 신부님도 이곳으로 폴리 신부님. 네, 끌려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잡혔지만 혹은 네. 뭐 합덕이나 아니면 철에 잡혔지만 다 이쪽으로 다 네, 수용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아까 만났던 폴리 신부님께서는 이곳에 수용이 되신 후에 이제 함께 수감되어 있던 신부님과 다른 교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순교할 때가 되었다. 한 말씀. 네. 그러니까 순교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신부님께서는 순교자들에 대한 마음을 그 전에도 갖고 계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내가 순교로서 하느님을 증거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고, 그것을 이제 결심하시고 준비를 하셨던 거죠. 마음의 준비를. 좋습니다. 뒤에 지금 순교비가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 자리가 순교지 자리는 아니고 저희가 옆에 있는 말씀의 거룩한 말씀 수녀회가 네. 순교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곳이 이제 실제로 당시에 학살이 이루어졌던 그런 순교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순교하신 또 다른 신부님을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의 거룩한 수녀회를 한번 가볼까요? 네, 거룩한 말씀의 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로 이동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저희는 지금 거룩한 말씀의 수녀님의 도움을 받아 이곳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네. 이곳 봉쇄구역인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수녀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 있는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가 당시 수감되었던 이제 천주교 신자 그리고 이제 신부님 외국인들이 처형당했던 바로 그 목동성당 언덕 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네. 순교 터네요. 네, 귀한 땅이군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렸고 또 우물에 우물에? 아 그럼 원래 이 자리가 네, 원래 우물이 우물이 있던 있었다고 해요. 우물터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우물에 시신이 쌓여진 모습이 이제 제가 어디서 읽었을 때 닭광 같았다. 아 이렇게 포개고 네. 아이고야. 얼마나 그 참혹했으면은 네.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네. 참 안타까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페랑 신부님, 폴리 신부님 네, 다 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총살을 당하고 음. 아마 이곳에 함께 묻혔었고 여러 다른 시신에 섞여서 함께 화장이 되고 또 이장이 되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국 또 순교자분이 계시다고요? 아, 네. 많은 사제가 이곳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국인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요? 네, 바로 그분은 이제 서울교구에서 대전교구가 분리 독립한 이후에 대전교구의 첫 번째 사제로 서품을 받으셨던 강만수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아, 강만수 요셉 신부님. 네. 그러면 저희는 강만수 요셉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당 앞에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요 자리에서 잠시 또 영혼들을 위해 네. 순교자분들 위해 잠시 잠시. 묵상한 후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님 저희가 우물터에서 그러니까 그 한국인 신부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신부님 성함은 좀 잘 모르겠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신부님은 이제 강만수 요셉 신부님이셨습니다. 예, 네.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교구가 분리 독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사제품을 받으신 그러니까 대전교구 1번 신부님이라고 볼 최초의 수 사제라고 볼 있겠죠. 수 있겠죠. 네네네. 바로 그 신부님이 이곳 목동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네, 강만수 요셉 신부님은 공세리 출신이세요. 네, 공세리 출신이신데 이제 신학교를 이제 지금의 동성 고등학교가 있었던 동성고등학교? 네, 서울이요? 당시 소신학교였던 그렇죠. 동성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에 다니셨어요. 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시대잖아요. 네네. 1942년에 예수성심 신학교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아, 그때 덕원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마저 신학 공부를 하고 네. 다시 서울 신학교가 열렸을 때 서울 신학교에서 이제 서품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네네네. 잠시. 그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곳이 홍성이었어요. 아, 홍성 지역의 그럼 최초의 어떤 부임 신부님이십니까? 네, 홍성 본당의 초대 주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셨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1950년 이때였단 말이에요. 전쟁 또. 그쵸. 이제 부임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게 되는 것을 보셨는데 네. 이때에 이 사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했지만 깜깜하셨군요. 네, 그때 당시에 신부님이 홍성 본당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 협의와 조언을 위해서 대전 본당에 오기선 요셉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1950년 7월경쯤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950년 네. 7월에 오기선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네네. 신부님은 다시 홍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갔죠. 그쵸, 못 가게 되었습니다. 자, 못 가게 된 이유 잠시 또 자리를 네. 옮겨가지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대전 본당에서 네. 이제 언제 갈 수 있을까 홍성으로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대전 본당에 있을 때 우연히 동생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동생은 국군에 복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이 자신의 형 신부에게 부산으로 피신을 가라라고 권유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강만수 요셉 신부님께서는 나는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피신 가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과연 이 할 일이 네.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을 가지 않으셨던 걸까? 제 느낌상은 성체를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할 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제가 그쵸. 본당을 떠나면 사제가 아니다. 그쵸. 그 할 일.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강 요셉 신부님은 비록 아직 자신이 홍성으로 지금 내 본당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본당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 강 요셉 신부님하고 이양진 토마스가 공주 본당으로 갔을 때 공주 본당의 성가대 단장이었던 그 신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신자분이 이미 피신을 간 교우의 집, 그 빈 집을 신부님이 좀 머무르실 수 있도록 네. 안내를 해주셔서 네. 그곳에 숨어 계시면서 이 교우가 주변에 공주 본당에 있던 주변 신자들한테 신부님이 거기 숨어 계시니까 가서 성사를 봐라.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네네. 그곳에 숨어 지내시면서도 성사를 주고 그런 사목 활동을 하셨어요. 그 곳에서도.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신자들이 성사를 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는데 이 장소가 이 공주 본당에서 네. 겨우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이 정도 위험성이라면 아까 그 폴리 신부님께서 그쵸. 공산군이 들이닥쳤을 때 그분들에게 전개했던 그 위험성이랑 비슷한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신자들이 오고 가던 중에 신자들의 부주의로 이제 신부님이 발각이 되고 마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공산군들에게 이양진 토마스와 함께 체포가 되어서 다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끌려가신 자리가 바로 또 이곳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영광의 순교를 또 네. 하셨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이어질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러면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죠. 그러면 우리 또 여기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1920년도에 지어진 네. 성당 앞에서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네. 네, 수연이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볼 건데요. 네, 우리 강 요셉 신부님 이야기 계속 해주시죠. 강 요셉 신부님과 이양진 토마스가 이렇게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서 네.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두 분이 또 압송된 곳이 바로 이곳 대전 목동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그것을 본 목격 증인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이 증인이 특이한 게 직접 압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후에 이렇게 증언한 것을 보면은 네네.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강제로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 이분이 이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 두 분을 이렇게 압송해 올 때에 이 신부님의 표정이 너무나 평화로우셨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그런 사람의 얼굴, 바로 우리 초기 박해 시대 때에 순교자들이 처형장에 끌려가는 데에도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그 순교터로 끌려 나가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강 요셉 신부님과 이양진 토마스 역시 이렇게 압송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선시대에는 좋아요. 그때는 뭐 신문제도 있었고 여성이 또 활동 기회도 없었으며 차별이 심했던 사회.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하느님 나라가
어떤 평화로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교의 자유도 보장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편안한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순교를 결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우리가 아까 심볼리 신부님께서도 네. 한국에 오시기 이전에 또 파리예방 정교회에 그간 순교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또 한국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피, 그 거룩한 피에 관한, 그 피에 대한 이 신심과 이 마음이 지금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강요셉 신부님도 공세리 출신이셨고, 예. 바로 이제 그것도 역시 구교 집안이었을 테고, 이 집안 분위기 안에서 쭉 대대로 이어져 온 그 순교자들의 신앙, 바로 이것들이, 이러한 그 믿음이 그분들의 깊이 안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아까 심볼리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제가 성당을 떠나면 사제냐? 그렇죠. 이런 질문들. 저는 마치 사제는 사제답게 살아야 한다. 수도자는 수도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혹시 강요셉 신부님도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강요셉 신부님이 이곳에서 처형당하셨을 당시의 나이가 고작 26밖에 안 됐어요. 마치 김대건 신부님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김대건 신부님도 네네. 그 서품 받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맞아요. 순교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강요셉 신부님도 굉장히 이 젊은 이제 막 서품이 되어서 이 사제로서의 이 삶을 하느님께 바치고 싶은 그 열정이 가득했는데,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 현실을 또 그 안에서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고, 두려운 중에서도 비밀스럽게 사목 활동을 이어가시고, 바로 이런 모습이 정말 참된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너무나 존경스럽고 되게 가슴이 좀 울컥해요. 이 26 청년의 네. 청년 사제의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그렇죠. 느낌도 드네요. 네. 26이면 이제 막 정말로 네. 사제가 되셨을 텐데요. 이곳에 끌려올 때에 그 이제 공주에서 대전으로 넘어오는 고개를 네. 넘을 때 이 차가, 이 압송되는 트럭이 점차 이렇게 속력이 줄으니까 그 안에 수감되어 있던 포로들이 몰래 탈출을 했대요. 근데 이 신부님과 이양진 토마스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인, 도망치지 않는 평온한 얼굴로. 그쵸. 그렇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사실 이 현대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직접적인 피해 순교를 할 일은 없지만, 그렇죠. 나의 신앙과 이 세상적인 가치가 부딪히는 그 많은 순간들은 우리는 직면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순교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 또 쭉 천안에서부터 대전까지 이동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오늘 하루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천안에서는 심볼리 신부님을 만났고, 이곳에 와서는 강만수 요셉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이 북한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생방송으로 덕원의 순교자들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6.25 때 순교자들은 사랑의 순교자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교를 증오하는 이들에 의한,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바로 사랑의 순교자들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계셨던. 그쵸. 사랑 때문에 순교를 받아들이셨던. 네. 바로 사랑 때문에 양들을 끝까지 지키셨던. 양 냄새가 풀풀 났던. 네, 정말 진짜 목자들을 6.25 순교자들 안에서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뭐 순교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내는 수도자들, 혹은 네. 성직자들,
그분을 볼 때마다 양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선수들 만날 때마다 우리도 같이 그분들 네.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하셨던 그분들을 좀 떠올리면서 같은 순교자의 마음들 좀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현과 함께 또 천안의 신폴리 신부님 그리고 대전 목동에서 강요셉 신부님까지 두 분을 대표적으로 만나봤는데요. 저희 순교자단은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네. 수현과 또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녕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